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의 나이인 지천명 50세에 오지 탐험을 시작해서 벌써 25년째 170여 개국이 넘는 오지를 홀로 다니는 75세 노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지만 삶의 가치를 돈과 명예가 아닌 낯선 오지 마을에서 찾았다는 오지 탐험가 도용복 씨의 여행을 뉴스토리가 동행했습니다. 2006년 아프리카 모리타니, 2011년 페루의 안데스 산맥, 그리고 콜롬비아 아마존. 숙박비만 7,000원 정도. 식비는 뭐 마트에 가서 사다가 다 만들어 먹으니까 한 2, 3천 원. 그러니까 하루 한 10,000원 정도면 되죠. 전 세계 오지만 골라 25년째 여행하는 75살의 오지 탐험가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고엽제를 앓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아니다 지금.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 유서까지 쓰고 떠나야 하지만 가족도 말릴 수 없다는 그의 특별한 오지 사랑. 정말 못 말리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힘들게 가지 않은 여행은 여행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171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과연 어떤 여정이 펼쳐지게 될까? 날아가는 우리 님과 한 뺑여 살고 싶어. 오지 탐험을 하면 끝없이 사람을 만나고 끝없이 사람 연대를 받으니까 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습니까? 75살 오지 탐험가 도용복 씨의 실크로드 탐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심 우즈베키스탄. 오지 탐험가 도용복 씨에겐 특별한 추억이 어린 나라입니다. 시골 사람들의 사람 냄새, 시골 사람들의 사람 모습,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가 있고 또 흥미 속에서 얻는 것도 많죠. 오늘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은 역사 도시 부하라로 갑니다. 어떤 나라를 가건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그의 여행 철칙입니다. 대중교통이 그 나라 문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좀 완전한 정말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옛날 실크로드였던 기찻길. 6세기에서 14세기까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차로 4시간 걸려 도착한 부하라. 날씨가 좋아서 오케이, 여기는 부하라입니다. 하나의 왕국입니다. 지금 왕국에 가서 오늘 이 부하라 왕국을 다 우리가 섭렵할 겁니다.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지만 과거 고대 왕국 유적과 현재의 일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Very big size. 잠시 여유를 누린 후 곧바로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거 배잖아, 이거 토종배. 이것도 한국에 잘 없고. 오이하고 몇 개 사가자. 오이 5개. 이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 뭐 과일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거는 막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즈베키스탄 전통시장을 찾을 때 그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 한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인 반찬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어디 있어, 김치? 오이 무침부터 가지 장아찌, 그리고 배추 절임까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말 아직까지 못 배웠다. 근데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전부 다. 칠순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나는 도용복 씨. 오늘 지금 온 게 아까 그 고속열차 타고 제가 네. 보니까 사마르칸트를 지났고 네. 그렇게 해서 부하라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네, 사마르칸드를 지나서 네. 그다음에 부하라 왔죠. 부하라, 네. 도시 여행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조근호 변호사도 도시의 좌충우돌 여행에 조금씩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 찬란했던 옛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문화를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How old are you? Using Seven. I'm fine, thank you. Yes. Seven. Yes. Six. 아, beautiful. Nice day. 오지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다가서면 언어 차이로 서로 대화는 길게 이어지기 힘들어도 가슴으로 통합니다. How old? 6.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en you are. 대답은 항상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영어 못합니다. 그리고 우즈벡은 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이 바디랭귀지,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통하더라는 겁니다. 번성했던 실크로드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 취미 생활인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흥이 몸에 배어있고 그래서인지 낙천적인데요. 이곳에서 도용복 씨는 뜻밖의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해요? 아, 네. 어디서? 거기카에서요. 어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거기카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한국어 강사를 일하고 있다는 자미라 씨는 이야기 끝에 선뜻 도용복 씨와 취재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정 요리를 대접하고 한국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옛날에 저는 전혀 남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바보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애기 같은 행동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추가이 같은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길 위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사람 사는 정을 먼 타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오지 여행의 또 다른 묘미라고 말하는 도용복 씨. 우즈벡 사람인데 아유 어떻게 사람이 친절한지 아주 놀라웠습니다. 또 내일 정신까지 초대받고 그리고 잠깐 우리가 한두 시간 해봤지만은 얼마나 성실해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행운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낭 하나에 옷 한 벌만 갖춘 소박한 칠순의 여행객이지만 그에게도 성공만 꿈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고학으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뭐 월남 안 가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심을 했죠. 좋다.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종잣돈을 벌어야 되니까 종잣돈을 벌러 갈 것이다 해서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가전제품 소매업에 뛰어든 그에게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진 경찰서에서 건전가요 지도를 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좋아졌네 좋아졌어 그런 노래들을 제가 막 경찰서에 가서 건전가요를 지도를 한 겁니다. 약 한 3,000명의 경찰서 직원들이 저 돋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돈을 벌던 시절 그는 단숨에 중견 사업가로 올라섭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전자 대리점으로서 제일 물건을 많이 팔게 되는 겁니다. 가난의 상처도 아물 만큼 풍족한 생활이 펼쳐졌지만 눈앞에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고엽제를 앓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아니다 지금. 결국 50살이 되던 해 그는 만델라가 있던 남아프리카로 65일간의 오지 여행을 떠납니다. 이후 1년에 65일씩 올해까지 25년째 방문한 나라 수만 170개국에 달합니다. 낯선 오지만 찾아다니다 보니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한 놈이 옆에 옆구리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있고 한 놈이 저 앞에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반응하면 안 되겠다. 바로 내가 이걸 벗었죠. 가져가. 강도는 물론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다릅니다.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제가 늘 살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 모르게 늘 유언장을 쓰고 나갑니다. 제가 먹고 살 건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너 사형제가 싸우지 말고 잘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조목조목 제가 씁니다. 유언자까지 써야 하는 위험천만하고 불편한 오지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위태로운 오지 여행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삶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현지인 집에 가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고 저는 아버지가 일제 여행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모습,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앞으로 저에게 또 어떤 거야를 놓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르칸트 외곽의 한 시골 동네. 도영복 씨와 취재진을 초대했던 자미라 씨가 사는 동네입니다. 호기심 많은 도영복 씨가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스스럼 없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Это мой сын, первая дочка в школу.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 큰딸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Это племянники мои. 이건 조카들입니다. 조카들. 그래. 한국의 시골과 비슷한 풍경에 칠순의 여행가도 장난기 많은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외지인도 거의 없는 오지지만 그래도 집을 찾아온 손님이라고 그냥은 보낼 수 없다는 현지인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와 과일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지나가다가 돌았는데 이렇게 인심후한 겁니다. 야, 내 잘 데 없는데 너 집에 좀 자면 안 되나? 그냥 흔쾌히 두 말도 안 해요. 그게 우즈벡의 문화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바이바이. 어이 잘한다. 오케이. 으쌰. 갑시다. 빠시바. 잘생겼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도영보 씨가 드디어 초대받은 자미라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마르칸트 유적지에서 만난 자모나입니다. 얼마나 어제 고마운지요. 지금 이분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이 정심을 만드는데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자모나. 자미라 씨가 준비한 음식은 중앙아시아식 전통 볶음밥 플로프입니다.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침 한 7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브를 만들고 있어요. 전통 음식이요. 플로프는 기원 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먹던 것으로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대표 음식입니다. 뜻밖의 진수성찬에 잠시나마 여행지에서의 피로를 풉니다. 자모나 한국에 오면은 내가 자모나를 위해서 나도 한 잔 차릴게. 이게 쌀로 한 게 아니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현미하고 뭐 섞여서 보니까 맛있네. 70년 동안 러시아 통치를 받는 동안 기존의 이슬람 문화에 러시아 문화가 섞여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자모나를 만나서 어제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받고 너무너무 맛있게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건 성의가 더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딸또래 자미라 씨가 보여준 소박한 정성에 또 한 번 마음의 빛을 지고 가는 기분입니다. 고마워. 한국 좀 하나 자. 자,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딸내미 두고 가는 기분이네. 아,
마음이 따뜻하다. 동행한 조근호 변호사에게도 남다른 여행입니다. 여행은 살아있는 것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늘 유적지나 관광지, 좋은 경치를 보았죠. 가서 한 번도 현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영복 씨가 이번 여행지로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한 데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아유, 여전하십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특강을 준비해 마땅히 주셔서 해야죠. 감사를 드립니다. 예.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문을 연 한글학교 세종학당.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초기에는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매년 오셔가지고 저나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선배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세종학당을 방문해 도움을 준다는 도영복 씨. 오늘은 특별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큰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오지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꿈은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듭니다. 오지를 찾아 떠나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닮은 가난한 청년들을 만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이 학교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런 학교를 많이 찾습니다. 찾아서 아이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이 뭐 영향이 없을까 하고 힘 닿는 데까지 오지 여행을 계속하겠다는 75살의 청춘 도영복 씨. 가난을 이기겠다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에게 오지 여행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일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여행을 출발했는데 정말 저는 지금 정말 새롭게 제 인생을 성장시키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사람 사는 정을 마음 깊이 담은 오지 탐험가 도영복 씨. 낯설지만 그리운 얼굴이 있는 곳, 그리고 소중한 경험과 봉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